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미증시와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25% 오를 때 코스피 지수는 3% 오르는 데 그치면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가 약보합권인 2,96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2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코스닥은 장 초반 천수닥이 무너졌지만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강보합권인 1,002선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 홀로 물량을 덜어냈는데요.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소식에 제약 바이오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리오프닝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1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주말 잘 보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힘이 빠져 보이시죠? 그냥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주말간 좀 바쁘셨나 보네요. 잠자느라. 네. 잠자느라 알겠습니다. 바로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주말에 이제 보통 몰아서 자니까. 그렇죠. 평일에 또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네,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 정말 최악이었죠. 네. 그냥 아침부터 사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장이 안 좋으면은 그날 하루는 거의 안 봅니다. 네, 그냥. 그것 또한 사실,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쵸. 주식을 어차피 오늘만 할 거 아니고 내일도 해야 되고 앞으로 1개월, 2개월, 1년, 2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날도 있고 물론 좋은 날도 있지만 이 하루 안 좋다고 해서 오늘 이 장을 막 계속 두드려 보면서 뭐가 좋을까 나쁠까 이것만 생각했다가는 사실 이제 좀 오래 투자를 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멘탈적으로 사실 관리도 같이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는 같이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또 오늘 힘이 없어 보이시는지 시청자분께서 유튜브로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시장이 또 힘이 없다 보니까 저희 또 위원님께서도 같이 힘이 빠져 보이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이제 시작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화이자 이런 좋은 친구들이 그렇죠. 시장 완전 흔들어 버려가지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보면서 참 답답했죠 많이. 네, 워낙 또 위원님께서 이 바이오 종목 관련해서는 또 전문가시잖아요. 이 바이오주들 좀 흐름 짚어주시죠. 짚을 게 딱히 없는데 사실은 짚을 게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 그 이슈 때문에 빠진 거죠. 네, 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애들이 이미 그 시장에서 단물을 쭉 빨아먹고 차기 다음 시장으로 넘어간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가 많이 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고 거의 제자른거리 하거나 임상을 하겠다. 근데 이제 결과는 좋지 않고 다시 그전 임상을 다시 설계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전 고점을 가지 못하고 보통 다시 다 흘러내리거든가.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오늘 화이자에서 또 그런 나름 또 좋은 소식이지만 어쨌든 국내 주식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가 힘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기적인 악재일지 장기적인 악재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좀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좀 차분하게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좌를 잠시 덮어두고 또 멘탈 관리를 잘 해보는 것도 주식을 할 때 굉장히 투자하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이렇게 시장 장중에도 함께 이야기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든든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1호 김범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일 테크노스예요. 네, 제일 테크노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고 네. 9,560원입니다. 아, 9,56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한 5월달 정도. 아, 5월 달쯤 들어가셨고요. 네. 네, 지금 또 윤석열 후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해서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네. 또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매수가 위로 좀 올라와 줘야 될 텐데, 저희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테크노스 9,560원에 비중 30%. 일단 네. 오늘 아침에 바로 상한가 가가지고 기분이 네. 그래도 네. 좀 괜찮으셨을 텐데 네, 예.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한 26%, 7% 정도 되겠네요. 네, 예.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쨌거나 뭐 사실 이게 방송에서 정치 이야기를 좀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후보로 네. 올라가서 네.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상태라서 조금 더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네. 내년까지는 어쨌거나 좀 계속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인가? 네, 왜냐면은 일단 어쨌든 이 윤석열 후보를 보고 이 제일 테크노를 사신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뭐 지금 당장 이거를 처분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후보가 또 치고 올라왔고 앞으로 시간이 이제 거의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네.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다가 네. 그때 가서 정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면은 사실 여기서 35% 정도 오르면은 네. 본전에 이제 딱 도착은 하는데 네. 지금 비중이 30%라서 사실 여기에 이제 비중이 30 상한가 가기 전쯤에 만약에 물을 좀 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정도 수치면 네.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42, 43 거의 45% 가까이 빠졌었으니까 네. 물을 타셨을 거면 그 전에 타셨으면 더 좋았는데 이미 좀 늦은 감이 있고 네. 지금은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면서 뭐 투표율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뭐 다른 2030에 대한 공약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네. 제이 테크노스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상태는 되게 좋고 아침부터 바로 상한가를 가서 네. 뭐 계속 유지를 한 것 같은데 네. 뭐 흐름 나쁘지 않죠, 지금은. 지금 그러면 한 번 더 빠지겠네요, 그러면. 빠질지 좀 더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를 할지는 아직은 모르죠. 네. 네,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거나 지금 당내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다시 또뭐 경선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최대 어쨌거나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호재로 받아들이시고 네. 앞으로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테마주 아직은 내년 대선까지 상승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잘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제철 현대제철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만 원에 50%.
5만 원에 50%. 예. 깔끔하게 매수를 하셨는데 5만 원에 비중이 50% 좀 많이 담으셨네요. 예. 예, 한 번에 5만 원을 담으셨어요. 아니, 내가 할 줄 모르겠네. 예. 그래서 그 기염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조금 됐습니다. 그전에 6만 원까지 갔는데, 네. 그 내려갖고 5만 원대 그 5만 원 샀어요. 6만 원 갔을 때 수익 안 챙기셨어요? 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5만 원 매수가가 5만 원이신데 지금 41,800원 오늘 종가 형성됐거든요. 5만 원 선 위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수익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올라올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현대제철 매수가 5만 원의 비중이 50%. 예. 들고 있는지도 좀 되신 상태고 6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었지만 매도를 못한 그런 케이스인데 매도를 왜 안 하셨나요, 혹시? 더 올라갈 것 같고 생각했어요. 아,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예. 하긴 뭐 대부분 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중이 50%인 상태에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한 18%, 19% 정도 빠진 상태인데 예. 뭐 최근 이슈 때문에 뭐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하방 잡힌 지가 좀 됐죠. 9월부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 하락을 했다 혹은 뭐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해서 5만 원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 50%는 조금 덜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비중 50%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매수권이 5만 원인 상태에서 6만 3천 원이 갈 때도 매도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5만 원을 간다고 해서 대부분 또 여기서는 정리를 보통 못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6만 원에서도 정리를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단기간 내에 복귀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빠진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5만 원 간다고 해서 보통 파시는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그 매수가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제가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철강 나쁘진 않은데 그런 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면은 지금 5만 원대 가격은 조금 메리트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 메리트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을 타는 게 사실 좋은데 비중이 50%라서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5만 원대에 오면은 비중에 글쎄 한 많이 덜어내면 40% 정도는 조금 덜어내는 게 반이나 아니면은 반 이상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비중이 10%만 남겨놓고 다 덜어내고 나서 천천히 다시 잡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라면. 네. 근데 이걸 단기간 내에 보고 이미 가져가신 상태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4월부터 담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4월부터 벌써 좀 있으면은 연말이 되고 또 금방 또 매수하신 4월 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금방 가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1년 안에 분명히 나머지 기간 동안 5만 원에 한 번 더 터치가 될 거거든요. 네. 반드시.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 매수 가격을 좀 낮추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카카오뱅크도 그거 샀는데. 네? 카카오뱅크. 아, 카카오뱅크. 예. 네, 그 다른 종목은 저희가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전화를 한 번만 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익 구간에서도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한번 놓치셔서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혼자서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문가의 해안이 있다면 보다 더 든든하고 안전한 투자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는데요. 오늘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 전화번호 2개 창구 열어두고 있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한일 세멘트요. 한일 시멘트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300원 50%요. 17,300원에 50% 비중이시고요. 오늘 50% 비중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네요. 예. 한일 시멘트 17,300원.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2달 됐나? 한 달 됐나, 2달 됐나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가서 예.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언제쯤 뭐 연말까지 갈까 싶기도 하고. 예. 선생님한테, 우리가 초보자래요, 초보자. 나이가 많고 초보자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언제 예. 매도해야 좀 잘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일 시멘트 17,300원의 비중 50%. 예. 일단은 그 최근에 23,000원 돌파했을 때 매도를 일부러 안 하신 건가요? 아니, 그때는 못 샀죠. 네? 못 팔았다고요? 예. 못 팔았어요. 안 파신 거 아니고요? 예, 더 올라갈까봐 못 팔았죠. 그쵸. 안 파신 거죠? 연말까지 가져갈까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한일 시멘트도 요소수 관련으로 뭐 셧다운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잘 몰라요. 그 내용은 잘 몰라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비중 50%가 들어간 종목인데 예. 이런 거를 안 찾아보는 거는 조금 그렇죠. 웬만하면 좀 한번 찾아보는 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예. 관련주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떤 현재 이슈가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매매에 도움이 좀 되실 거고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23,000원대를 한번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웬만하면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근데 이왕이면은 그 전에 했으면 제일 좋았지만 이미 내려온 상태라 좀 아쉽긴 할 것 같아요. 23,000원. 예. 네,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최근 이 한일 시멘트 자체의 기업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서. 3분기 실적은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기도 하고요. 실적은 제가 이거를 또 키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실적 떠나서요. 예. 실적도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예. 한일 시멘트도 매년마다 성장을 꾸준히 하는 기업입니다. 매년마다 매월 분기 뭐 이렇게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이슈가 어쨌든 좀 터졌고 그게 상당히 좀 안 좋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슈가 무슨 뭐 나쁜 게 퍼졌어요? 그거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을 할 줄은 몰라요, 솔직히 나이 많아가지고. 검색을 그러세요? 제가 그러면 이 한일 시멘트는 뭘 보고 사신 거예요? 한일 시멘트가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집이 많이 올라가지고 시멘트 값이 오른다 뭐 이래가지고 샀죠. 정책 관련주로? 아니 정책 관련주로 이제 대통령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솔직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 전부 주위에 우리 집안에도 울고 있어요. 그 집안에 오르니까 뭐 장가도 못 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 5번에 선거를 해가지고 네. 이제 세멘트가 많이 모자라는다 오른다 뭐 건축을 붐이 인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일로 샀죠. 아, 그러니까 일로 샀고 옛날에 네.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이게 20만 원까지 갔어요. 네. 옛날에 그래 가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네. 덕벅 들어갔지 뭐 있고 요즘은 소스가 뭐 어디 되는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뭐 최근에 어쨌든 액면 분할을 하기는 했는데 액면 분할 예. 네. 잘 어쨌든 뭐 누군가한테 듣고 뭐 여기저기 듣고 해가지고 어쨌든 한일 시멘트를 사신 거잖아요, 그죠? 비중 50% 담아서. 예, 텔레비도 보고 뭐 이래가지고 살라 좋아 그랬어. 일단은 그냥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최근 추세, 그러니까 업계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한일 시멘트 말고요. 예. 그냥 업계 전반적으로 요약만 해드리는 겁니다. 맞다.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되면은 다시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비중 50% 들어간 거는 수익 실현을 깔끔하게 하시고 한일 시멘트는 정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너무 좋은 기업이거든요.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뭐 앞으로 전망이 안 좋고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일단 지금 그러니까 업계 자체에 어쨌든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거는 좀 주변에서 다시 듣거나 아니면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을 못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약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매수가나 매수가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잡아가지고 뭐 연말이든 아니면 뭐 내년까지든 계속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한가를 15만 원 잡을까요? 전 15,000원. 그때 좀 살까요? 손절가요? 예. 손절가 얼마요? 손절가를? 15,000원 오면 살까 싶어.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매수는 이왕이면은 지금 잡고 있는 가격대보단 당연히 밑에서 잡는 게 제일 좋겠죠. 물론 이제 15,000원대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저점이긴 한데 이 가격대가 한 번 더 오면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격대 오기 전에 뭐 지금 17,300원 아래로 왔을 때 한 번 잡고 그러니까 나눠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의 50%를 한 번에 잡기보다는 천천히 나눠가지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니까 시간 여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 여유 있으시니까 천천히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회사는 좋게 하는 거죠? 회사 너무 좋습니다.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이제 좋으니까. 회사 너무 좋아요. 회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그만 해도 안심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참 상세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한일 시멘트 종목 관련해서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요즘 한창 또 난리인 이 요소수 풍기 현상과 관련해서 급등을 준 종목이죠.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좋을 종목이기는 하지만 우선 수익을 먼저 챙긴 뒤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해서 더 큰 수익 챙겨보자라고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시장 전반적인 좀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더 자세한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김범준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우리금융지주요. 우리금융지주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000원에 20%요. 12,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금융지주 종목 보니까 굉장히 차근차근 성실하게 잘 올라와주고 있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오를 건가 어떡할 건가 해서 좀 했어요. 네, 12,000원이면은 한 10월쯤에 매수하신 걸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계속해서 앞으로도 상승세 이어가줄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12,000원에 이제 비중이 20%, 그러면은 차트를 좀 볼게요. 네. 한 11% 정도 수익이시겠네요. 10%대 정도. 네. 이거는 지금 매수하신 지 한 달 딱 된 건가요? 아니면은 한 달 좀 더 됐어요. 한 달 더 됐다고요? 예. 그러면 오래된 건가요? 네. 들고 계신 지가 그러면 지금 거의 4개월, 5개월 차 정도 되겠네요. 네네네. 최근에 어쨌든 그래서 좀 더 오를 건가 안 오를 건가 지금 알고 싶어서 했어요. 일단은 이 금융 관련해서는 뭐 테이퍼링 시작하고 금리 오르고 하면은 사실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게 이제 금융주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거를 매수하셨을 때 목적이 뭘 보고 매수하신 건가요? 처음에 매수할 때는 만약에 안 오른다면은 그냥 배당 받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음이 변해가지고 좀 오르니까 차라리 조금만 더 오르건 팔까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지금 인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으로 메리트를 느끼시고 일단은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등락폭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거의 10% 내외에서 움직였네요. 아래에서. 네네. 배당 나쁘지 않죠. 배당으로서도 나쁘지 않고 사실 배당으로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두 가지 정도긴 한데 배당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주가가 오른 만큼 배당을 안 받고 네. 안 받고 조금 한 1, 2천 원만 더 오르질 않겠느냐 지금. 배당을 안 받고 1, 2천 원 정도 더 오르지 않을까? 예. 오를 수도 있겠죠.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어차피 둘 중 하나니까. 네. 근데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 시기가 아직 좀 남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시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줄 때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배당은 배당대로 그때 가서 또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거를 사실 12,000원에 사든 뭐 10,000원대에 사셨든 혹은 지금 올라가서 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바꿔가지고 한 1,000원만 이상 오르면 차라리 팔아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0원 정도만 오르면?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4,200원대면은 2019년 7월대 네. 가격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건데 배당을 안 받으려고요. 배당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사실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내가 배당을 안 받을 테니까 우리 금융지주 14,000원까지만 올려줘라고 해서 이게 올라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은 웬만해서는 줄 때 먹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네, 가장. 그리고 나서 배당으로서의 어차피 애초에 목적은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갔을 건데 올라가 준 거잖아요. 그죠? 네. 올라가 줬을 때는 같이 먹고 다시 분명히 또 떨어집니다. 다음 또 올라버리면 어때요? 네? 네? 지금 선생님 말하는 대로 더 시가가 올라버리면 더 비싸게 살아야 하잖아. 비싸게 사야 된다고? 네. 그러면 다른 배당주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은 우리 금융 지주만 그래서 배당을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네. 차라리 이제 한 1,000원만 더 오르질 않겠느냐.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세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비중 20%를 담아놨지만 주식수 곱하기 해가지고 배당금 대충 예상해가지고 이 배당금이 더 높을지 아니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혹은 뭐 내일 뭐 이번 주 안에 예를 들어 14,000원 또 한번 근접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서 매도를 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를 하신 다음에
월등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을 결정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배당주의 메리트는 사실 배당 시기가 올 때쯤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 배당락 기준으로는 다 떨어지거든요. 네,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계산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그냥 두 가지 정도예요. 어차피 배당이 올 때쯤은 대부분 배당주들은 거의 다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때 팔아서 이 올라간 주식 그 금액만큼 내가 차익을 먹을 건지 아니면은 배당 들어오는 거를 주식수를 곱해가지고 가져갈 건지 딱 요 계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배당을 받았을 때 주가가 또 떨어졌을 때 그때가 문제죠. 그때가 예를 들어 12,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떨어지든 말든 처음엔 배당주를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차라리 팔아서 다음 기다려서 내년 나서 살까 그럴까. 아, 내년에? 네. 그것도 괜찮은 선택인 건 맞는데 일단 이번 주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줄 때 일단 먹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4,000원이 그렇게 높은 수치는 또 아니거든요. 아니, 저 생각엔 요즘 그 흐름으로 봐서 네. 요즘 보니까 그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오르질 않겠느냐 하는 거죠. 기관 외국인 매수세, 그러니까 동시 대량 매수는 의미가 있는데 짜잘짜잘한 매수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여기서 5% 정도 오르면 14,000원이에요. 네네. 네, 14,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금융 지주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TNG인데요. 네, KTNG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7,900원에 20%인데요. 네, 87,9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오, 87,900원. 지금 앞전 상담도 사실 배당주 관련한 종목 상담이었는데 네. KTNG도 얼마 전에 좀 주주에게 통큰 환원을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좀 몇 거래일째 장대 양봉도 뽑아내주고 있고 또 자사주 1조 매입 소식도 들려오면서 좀 호재가 많이 들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매수가까지는 아직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네요. 86,600원에 오늘 마감을 했고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작년에 배당받기 위해 들어간 주식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비중 20%긴 하지만 금액이 커서 배당은 다 받았는데 이게 너무 1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좀 길어서 조금 있으면 1년쯤 되는데 이거를 계속 또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본전 정도에 오면 좀 덜어내거나 아예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주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TNG 87,900원에 비중 20%. 작년에 담으셨고 배당은 한번 받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 번 더 끌고 오신 건데 끌고 오는 기간 동안 괴로웠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난 것들이 많이 또 있어서 정리하고 또 종목도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랬어서요. 네,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그 배당락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복구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배당이 큰 금액이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또 그러면 너무 또 오래 길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요. 네네. 네, 그래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차트를 좀 보면 확대를 했는데 17,000 얼마 때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차트가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0점 몇 %대입니다, 다. 네, 이것도 2%대. 큰 등락이 없어요. 네, 이거 누가 보면은 거의 뭐 20% 거의 이건 뭐 거의 상한가 같나라고 볼 정도인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의 0점 몇 %대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움직임도 거의 없고 얘네가 그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사실 거의 잠긴 상태거든요.
네. 유통 물량도 거의 잠겨가지고 일단 어쨌든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걸 떠나서 한번 받고 나서 지금 또 한번 받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 매수가 오면은 정리를 할 거냐 싸움이긴 한데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사실 그 1년이라는 이 시간이 네.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네.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닌데 어쨌거나 1년 동안 다른 종목으로 교체도 하면서 수익도 뭐 챙겨가고 뭐 손절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네.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KTNG에 묶여놨던 돈을 가지고 조금 더 넣어서 굴렸다면은 과연 어땠을까? 조금 더 이득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은 네. 조금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사실 여기서 지금 한 보니까 1%인가 1.6% 정도 오르면은 이제 매수가 오는 건데 네. 저라면은 그냥 이번에는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지금 그럴 생각이라서 또 이 종목 자체가 또 너무 이렇게 막 지루하고 싫었던 건 아니라서 저는 배당 낙이 있고 나서 또 많이 이렇게 8만 원 초반까지 조정을 한다면 또 다시 사서 비중을 묶어둘 생각도 있거든요. 네네네. 차라리 근데,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배당을 포기하더라도 네. 뭐 다음 걸 배당을 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떨어졌을 때 8만 원대 매수해서 다음 배당 왔을 때 만약에 이 가격대에 한 번 더 찍어준다면 차라리 이게 더 수익률이 더 괜찮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배당락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또 사경을 헤맨다면 네. 그러면 사실 또 다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그냥 손절 치고 나오던가 둘 중 하나라서 네. 웬만하면은 이번에는 좀 놓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회사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정말 좋은 회사라서 네네. 이것도 뭐 전에 상담했던 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회사도 너무 좋아서 사실 회사에 대해서 전혀 얘기할 건 전혀 없고 그냥 배당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글쎄요 이번에 좀 괜찮기는 한데 앞으로 1년을 더 배당력 때문에 기다릴 건지 사실 이 부분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라면은 그냥 네.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최근에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주주 친화 정책들 여러 가지를 좀 쓰긴 썼는데 네. 주가가 혹시 어디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많이 너무 이 갭이라고 해야 될까? 이 상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라 네. 올라가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9만 원 선 정도 보고는 있는데 9만 원 선까지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괜찮죠. 네. 현실적으로 9만 원 선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고 저는 좀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아직 선택하실 수 있는 기간은 좀 여유롭게 남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주가 흐름을 좀 보시다가 정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년째 좀 길게 보유하고 계셔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 참고하면서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네오 위즈. 네, 네오 위즈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8,950원에 비중 20%. 28,95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오 위즈. 그래도 최근 반도체라든지 좀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데 비해서 게임 섹터들은 그래도 좀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좀 네오 위즈 종목은 큰 상승세는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잡은 지 얼마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다행히 상승 반전에 성공해주면서 2% 넘게 올라줬는데 이 종목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오이즈 28,950원에 비중 20%. 예. 사실 네오이즈 게임을 좀 보면은 예. 좀 쉽게 판가름이 날 것 같기는 한데 예.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오이즈에서 나온 게임 중에 소위 말해 초대박을 쳤다라고 하는 거는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28,950원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한 거의 4% 정도 되겠네요. 예. 마이너스 4% 정도. 이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정리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한 10% 샀다가 네. 내일 가길래 또 한 10%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20%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이 20%고 예. 매수가도 조금 낮춰진 상태네요. 예, 그렇죠. 좀 그럼 이거를 맨 처음에 어디서 사신 거죠? 방송 보고 샀어요. 네? 방송 보고 샀다고. 깡통이요? 아니, 방송. 방송. 예. 죄송합니다. 네. 네. 방송. 그럼 그 매수하셨던 시점이 혹시 9월 정도 되나요? 아니에요. 근래예요. 한 3, 4일 될 거예요. 최근이에요? 예. 그럼 올라갈 때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바로 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걸 놓쳤어요. 단타 하시려다가? 단타로 바로 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단타 하다가 놓쳤으면은 손절은 깔끔하게 하셨어야지 이거를 왜 계속 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워서? 이제 너무 아까워 보니까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그냥. 네. 그래서 한 10% 더 집어넣었는데 오늘 조금 올라왔더라고. 근데 네. 어떻게 되나 싶어서 좀. 장 초반에 좀 떨어졌다가 그래도 많이 복구했죠. 예. 네. 그래도 정말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단타로 접근을 한 거고. 예. 네. 그리고 지금 28,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좀 빠진 상태이긴 맞는데 웬만하면은 이게 본전 근처에 오면은 바로 매도하실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렇죠. 그러실 생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올라갈 수가 있는가. 오늘은 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게 좀 어떤가 싶어서. 일단은 사실 네오이즈의 자체 이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아요. 네, 마땅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사실 최근에 한번 하고 왔잖아요. 예. 그렇죠. 등반을 한번 하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등반을 하고 왔는데 그 등반하는 시점이 사실 몇 개월 안 됐어요. 예. 몇 개월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재등반하기에는 재료가 좀 많이 약하고 아마 여기 박스권을 만약에 잡아준다면 흘러내리지 않고 25,000원대를 안 깨고 여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면 충분히 본전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가격대 오면은 그러니까 매일 그냥 차라리 보실 수 있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매일 장을 못 보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스탑로스를 좀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가 볼 수는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내일은 볼 수는 있지만 내일 이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또 장중에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순식간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적정 수치에서 매도를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치면 사실 크게 무리 없거든요. 현재는. 그렇죠. 네, 현재 크게 무리 없기 때문에 여유롭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조금 끌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단기로 접근하신 거잖아요. 단기로 접근을 했는데. 네. 아예 중장기로? 중장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끌고 가면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게 더 나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 그래서 그냥 거기 목표가가 나왔더라고. 나 38,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는 올라갔으면 그 정도까지는 한번 보고 싶은데. 증권가 목표가? 예. 증권가 그의 목표가는 철저히 무시하시고
네, 그냥 거기에서 한 마이너스 30% 정도 뺀 수치에서 계산을 하세요. 네, 여기 38,000원이면은 대충 27,000원 너무 뺐구나. 한 3만 원대? 네,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뭐 충분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한 달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기다려 볼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행히도 매수가 위로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단기로 보고 들어가신 만큼 매수가 근처 위로 올라온다면 수익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 그럼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상담 종목은 신원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3,000원이고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하네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매수가 3,000원의 비중. 네, 20%. 비중은 20% 부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신원 또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에 상승하는 종목인데 지금 조금 약 손실권에 계신 것 같거든요. 남북 관계가 사실 진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사실 거의 없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건 또 관점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차라리 저 같으면은 남북 뭐 경협주나 뭐 어쨌든 이런 북한 관련된 이 종목들은 거의 쳐다도 안 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런 명목으로 좀 보고 매수를 했다. 근데 빠졌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단기로 보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신성 ENG 종목이고 매수가 2,800원에 비중 10% 담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도와주시죠. 신성 ENG 매수가 2,800원. 네. 와, 2,800원이면은 거의 그래도 22% 정도 빠진 수치긴 한데. 네. 일단 최근 흐름 자체는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고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쯤에서 매수를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추가 매수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계속 끌고 오다가 박스권을 유지할 줄 알았지만 깨고 지금 여기서 재차 흔들림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흐름을 한번 깨는 장대 이런 것들보다도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올라가는 추세가 좀 보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라면 차라리 탈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어느 정도의 패턴이 좀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가격대 최근 지지를 거의 2,150원대를 잡아주고는 있는데 여기만 깨지 않고 어느 정도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은 차라리 탈출 매매를 하는 게 더 나으실 수가 있어요. 이 가격대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요 가격대 정도를 보는 거죠. 2,430원 요 정도. 그러면은 제가 방송 나가서 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한 1대5, 나 1대6 정도로 크게 타서 조금만 반등 나와도 바로 탈출이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탈출 매매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겠다라고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종목들 꼼꼼히 뜯어봤으니까 이제는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내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한번 좀 챙겨주시죠. 내일장. 네. 자, 여기 방송 월요일에 하면서 내일장 전략을 지금 딱 2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되질 않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래 준비를 안 했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내일에 가서 해가 뜬다고 해주지 마시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그런 게 미장은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완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올라가요.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상승할 만한 재료가 딱히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많이 기울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울어진 시장이다? 외국인에게 많이 유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공매도나 뭐 어쨌든 이런 아마 주주분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모든 주주분들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기관의 매도 뭐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겠죠. 외국인이 샀다 하면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고 팔기 시작하면은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고 보고 계신 종목들, 들고 계신 종목들, 앞으로 살 종목들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데 이 기울어진 시장을 원초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거의 지금 이 코스피 3,000대, 코스닥 1,000대를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 사실 좀 정부에서 웬만하면은 좀 고쳐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장이 많이 올라가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무장 말고도 기타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의 전략이라기보다는 당장 내일 열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만 좀 빨리 하면 그게 사실 최고의 대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즉시 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만 빠르게 파악을 하고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수익을 내고 나올 건지 그것만 빨리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있죠.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이야기 노란톡 통해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김범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